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정특검법에 비토권을 포함할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 단일 대우를 더 굳히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뒤에 1심 선고가 있고 관련해서 선고 생중계 여부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굉장히 거셌는데요. 오늘 오전에 법원이 1심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제 관련된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이게 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 1심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전직 대통령들을 생중계한 사례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물론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재명 대표가 원하면 모르겠는데 이 대표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생중계한다는 건 재판부로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좀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이게 예상은 됐던 거고요. 다만 국힘당에서 생중계 문제를 탁 치고 나와가지고 이걸 한참 동안 끌고 나간 것은 효율적인 공격, 정치적 공격이었던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국힘당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다 거뒀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흠집을 내는 데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선고의 형량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론에 주는 영향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법원의 설명을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법원은 이제 이런 재판을 공개해서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 가지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된다고 할 때 공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직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개를 하는 근거로서 공공복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군의 대통령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있는 분 중에서는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 분이자 제1야당의 대표이시고 또 이 사건 내용 자체가 차기 대선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하면서 재판 공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 이재명 대표가 극력 반대하는 사실상의 모습을 소속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로서도 공공복리를 어느 정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결정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 첫째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검사들이 자료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명예가 크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국민들이 또 알았어야 되거든요. 반면에 유죄의 판결을 받는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또 국민들이 알 수 있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재판 공개가 필요적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어쨌든 재판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언론인들이 직접 재판정 안에 들어가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수준으로 아마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재판부에서는 비록 비공개 즉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재판만 똑바로 하면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 보여주고 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한 재판부 압박 또 예산을 통한 법원 회유 이런 여러 가지의 재판 외적인 요인에 굴복하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사 양심을 동원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시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재판만 바로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이제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이 되겠고 형량에도 뭐 여러 관측들이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당연히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뭐 100만 원 이상 또 뭐 90만 원, 80만 원 뭐 다양한 의견들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짧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이제 형량은 판사의 마음입니다. 예. 근데 이제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무죄를 민주당 쪽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안이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는 문제하고 백현동에서 박근혜 정부의 압박이 효과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두 가지인데 김문기 부분은 아무래도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백현동 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압박이 없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재판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형량에서 굉장히 많이 참작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죄냐 아니면 100만 원 미만이냐 이상이냐 거기에서 갈라질 텐데요.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미만이 나와서 80만 원이냐 90만 원이 나오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이게 무죄와 똑같다.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그렇게 프로모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선거법에서 거짓말 관련은 사실 역대 선거는 물론이고 이때 이 선거 윤석열 이재명 그 선거에서도 어느 후보나든지 간에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미국 선거에도 보면 트럼프도 거짓말하고 해리스도 거짓말하고 그걸 팩트 체킹을 통해서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 선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이 거짓말이 아주 심각한 거냐 아니냐가 이제 형량에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겠죠. 따라서 100만 원 미만이냐 이상이냐가 이번 선거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끄는 대목이고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대단한 날개를 단다고 그럴까요? 아마 무죄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이냐 아니냐가 저는 굉장히 큰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게 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두 건의 그 범죄 사실로 기소가 되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 대장동 사건의 주요한 그 역할을 했던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 그리고 백현동 아파트 부지에 종상향을 해준 사건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상향했다. 이런 두 건의 내용인데 저는 이 두 건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이 선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징역 1년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바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문기 전 처장이 불행한 선택을 하고 사망한 데 대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주장한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동네 이발소 아저씨를 모른다고 한 게 아니고 대장동 사건이 대선 국면에서 엄청나게 그 핵심 이슈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그 김문기 전 처장의 불행한 선택이 있었고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당사자 내지 주범이라고 지금 지목되던 그 이재명 당시 후보가 나는 관계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 뉴질랜드 출장 중에 골프를 치면서 찍은 사진 뭐 여러 가지 사진이 나왔는데도 그 사진 보고도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 내가 이 사람 얼굴 본 적 없지 않느냐 나는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 이런 정도의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이재명 대표는 그전에도 여러 건의 전과가 있고요. 또 선거법 위반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미달되게 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예상치 못한 중형이 선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내일이죠. 김건희 여사 수정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법안대로라면 대법원장이 원래 4명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 부적합하다고 야당이 판단할 경우에 다시 이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앞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결의 해병특검법과 관련해서
이건 무늬만 제3자 추천이다 반대한 바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이 같은 새로운 수정특검법을 예고한 배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건 아무래도 여당을 의식해서 이렇게 한 건 뭐 너무나 분명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여당에서 반대하던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14일 날 표결은 이게 전부 다 공개되는 투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을 다시 재표결해야 되는 28일 무렵이 되겠죠. 28일 투표에 이 수정안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는 미지수고요. 또 하나는 14일부터 28일까지 사이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를 모르거든요. 지금 현재 명태균 씨 사건만 봐도 하루 지나고 나면 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어제와 오늘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얘기들이 또 드러나고 있고 이 사실들은 도대체 뭐야 하는 온 국민들이 다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명태균 씨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여의도 근처에서 대통령의 육성을 갖고 나도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어디서 무슨 내용으로 튀어나올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것은 대통령도 기억을 못하고 김 여사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녹음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녹취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14일에서 28일까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는 것이 결국은 재표결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수정안은 내일 모레 있을 표결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앞으로 좀 남은 기간 동안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같은 민주당의 압박에 어쨌든 여당은 좀 단일 대우 분위기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있기 하루 전에 이렇게 특검 법안을 예고한 것에 여권 갈라치기 의도가 있다 하면서 조금 더 뭉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당연히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근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 민주당에서 그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임명되도록 하는 사실상의 민주당 그 추천 특검법을 계속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고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그것으로 또 재판에 넘기게 해서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법은 사실 법률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정치 문서였거든요. 정치 공세용 그 수단이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이제 약간 그 화장을 해서 마치 제3자가 추천하는 양 특검법을 만들어서 그 제안을 하고 약간의 정당성을 좀 가져보려고 했지만 역시 민주당이 뭐 그런 분들이 아니죠. 결국에는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거부권을 갖겠다고 하는 사실상 똑같은 말장난 수준의 그 특검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께서 지난 대통령 그 기자회견 이후에 상당히 기존의 대통령과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던 것과는 달리 그 당이 그 보수 분열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 혼연일체가 되자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달리 그 표현하지 않는 한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분들도 이번에 일치 단결하자 내지 보수 단일 대우로 가자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민주당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 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의총이 있지요. 이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보니까요. 표결을 안 한다 쪽까지는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것을 당론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는 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친한계에서는 당론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이게 어차피 우리 당은 이제 투톱 체제로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당론으로 정해져야 되는데요. 박수를 치고 그냥
만장일치로 당론을 정하면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련해서는 특별검사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3명을 후보로 선출해서 대통령실로 보내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서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한 이 특별검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이 초점이 분산된다라고 해서 이 특별감찰관 임명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특별검사 임명을 사실상 결정하더라도 실제 특별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그렇게 예. 해서 당론으로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자고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사실 특별검사 임명이 그렇게 큰 현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상용으로라도 예. 이 특별감찰관은 임명하는데 우리가 협조합시다 이런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 내일 어떤 그러니까. 모습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는 뭐 예. 표결은 안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당론을 할지 안 할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적당히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다고 해서 특감으로 특검을 막는다는 발상은 일단 현실적이지 않아요. 특검하고를 이렇게 뭐 좀 막아서 어떻게 적당히 바꿔치기 하고 이런 것은 민주당 안이나 야당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일 어떤 형식으로 여당이 의총으로 하든지 간에 예. 지난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경우를 보면은 3명을 추천해서 그중에서 이석수 전 검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다음 그 절차에 민주당이 협조할 이유가 현재로서는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할지는 민주당이 좀 더 논의를 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이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를 하거나 한번 한 걸음 나가 봅시다. 지난번에 회견은 절망스러웠지만 거기서도 또 원론적으로 특별감찰관 문제를 대통령이 예. 원론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좋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과 특검하고 맞바꾸는 내지는 그걸로 어떻게 퉁치고 넘어가는 그런 일은 야권이 절대 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특별감찰관을 내일 어떻게 결론을 내든지 간에 별로 큰 앞으로 전국에 변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